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국 가맹점 수가 100개가 넘는 제주도 내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 컵을 쓰려면 보증금을 내는 제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시행되는데요. 그런데 영세한 점주들에게 정부가 희생을 강요한다며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음 달부터 일회용 컵을 쓰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합니다. 전국 가맹점 수가 100개가 넘어 환경부의 시범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 곳은 도내 커피 전문점의 10%인 350여 개. 당장 일회용 컵 수거와 보증금 결제를 위해 추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점주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별도의 보증금을 받지 않는 다른 커피 전문점에 손님을 빼앗길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라벨을 제작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라벨을 회수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걸 카드 결제했을 때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들게 돼요.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다 반발에 부딪히자 환경부가 제주와 세종시만 선도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본 제도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한 보증금제 대상 점주들이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르지 않도록 촉구한다.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제주도는 일회용 컵 수거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점주분들이 요구하시는 그 유사 매장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도 환경부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대상 매장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고요. 해당 업주들은 제도 보완 전까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환경보호라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의 새로운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입찰에서 떨어진 코나 아이 측이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는데 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탐나는 전 발행이 중단될 수도 있어 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나는 탐나는 전 운행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제주도가 조달청에 맡겨 입찰을 진행한 것은 지난달. 조달청은 코나이 농협은행 컨소시엄과 제주은행 나이스 정보통신 컨소시엄을 상대로 사업의 이해도와 사용자 이용 편의 등 6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 양쪽 모두 심사위원 9명 가운데 8명의 총점과 세부 항목의 점수가 같았습니다. 입찰에서 떨어진 코나이 측이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조달청은 심사위원 정보는 서로 알 수 없고 평가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코나이 측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주은행과 지역화폐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조달청의 주장대로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지역화폐 계약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인용되면 모든 절차가 전면 중단됩니다. 법원은 오는 30일 제주지법에서 신문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입찰 과정에서 무슨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각을 목표로 해가지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신문기일에 임할 거고요. 경기도와 부산 등에서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스타트업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이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별다른 자본이 없다 보니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중요한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 자본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수도권을 벗어난 스타트업들은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해법이 필요할지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서 무료로 탈 수 있는 공유 전기차입니다. 버스나 택시가 없는 지역에서 공유 전기차를 활용하는 실증 사업입니다. 이 같은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는 도내의 한 스타트업. 렌터카와 항공기 예약 시스템도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400억 원까지 늘었지만 처음에는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습니다. 벤처 캐피탈을 만나는 기회가 굉장히 적고 또는 귀하고 그렇습니다. 투자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상대적으로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은 있지 않나. 지난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된 자금 45조 원 가운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투자된 비중은 7.4%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는 3년 전부터 지역의 기업, 은행과 함께 벤처 투자 펀드를 만들어 1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전에는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였다면 저희가 설립됨으로써 경상남도에도 창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인재 채용 등과 같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도 4년 전부터 스타트업 24군데에 11억 원을 시드머니, 종잣돈으로 투자했습니다. 최근에는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체에서 투자금의 14배인 1억 4천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번과 같은 이익 실현이 생기고 그 회수한 자금으로 다시 또 다른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제주도가 내년부터 120억 원 규모의 벤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 지역 창업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서귀포시가 람사르 협약 총회에서 습지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4차 람사르 습지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물령아리 오름이 습지 인증을 받아 동백동산에 위치한 제주시에 이어 제주 지역 두 번째 람사르 습지 인증 도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북 고창군과 충남 서천군도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금난으로 좌초된 제주시 2호 유원지 매립지가 국내시장에 등장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호 유원지 매립지 7만여 제곱미터를 내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입찰로 매각하고 감정평가액은 1,10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국세청은 사업자인 중국 분마그룹 측이 세금을 내지 않자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공매 절차에 나섰는데 분마그룹 측은 최근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 지역 택시와 버스 운전자들의 과속과 급정지 등 위험 운전 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도내 택시와 버스 운전자들의 위험 운전 행동은 100km에 평균 24차례로 전국 평균 19차례보다 많았고 인천과 부산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급출발이 가장 많았고 급가속과 급감속 순이었습니다. CCTV로 수배 차량을 실시간 추적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골목길 CCTV 3,300대에 지능형 차량 번호 검색 시스템을 적용해 수배 차량 번호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인식 차량을 1,000대 추가해 범죄는 물론 체납 차량 추적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수험생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수능 다음 날인 18일까지 모든 고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청은 수능시험 당일 공공기관 등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3학년도 공사립 유치원 신입 유아 모집이 내일부터 나흘 동안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통해 실시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1차 선발에서 입학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대기번호가 부여돼 등록 포기자에 따라 입학이 정해질 수 있어 마지막까지 대기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겨울 제주 지역 수렵장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른 지역 수렵장들이 대부분 문을 열지 않아 수렵인들이 제주로 몰릴 경우 민원과 사고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겨울 총기 오발 사고와 소음, 가축 피해 등 170건이 접수됐는데 불법 행위의 83%는 다른 지역 수렵인이 저질렀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제주도의회가 부동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